안녕하세요. 유봉요고 기아 온라인 수강생 여러분, 김태석 선생님입니다. 오늘 8차시 기아 강의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금 강의 촬영 일자가 5월 11일 월요일이에요. 3학년 학생들은 이제 내일 모레 수요일에 등교 계약을 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고, 여러분들은 다음 주 수요일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데, 또 이제 어떤 일들이 벌어지면서 지금 이 시간에 아마 등교 계약 혹은 등교 계약을 연기하는 것에 대한 회의를 또 어딘가에서 하고 있다고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또 뭔가 이제 발표가 날 것 같은데, 강의를 지금 들을 때쯤에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발표가 나 있을 수도 있겠죠. 네. 아무튼 이렇게 계속해서 혼란스럽습니다. 선생님도 뭔가를 미리 알고 좀 대처를 해드리면 여러분들께 혼란을 좀 덜 드릴 텐데, 선생님들도 아는 게 사실 없어서 어찌 해야 될지를 모르는 입장이에요. 마찬가지로. 발표가 나면 부랴부랴 뭔가를 또 준비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아무튼 실제로 등교를 해서 우리가 수업을 하는 날까지 언제가 될지는 속단할 수 없지만, 그때까지 그냥 우리 차분히 온라인 강의를 통해서 공부를 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대한 여러분들에게 부담이 덜하는 방향으로 수업 진행하는 방식이나 일정, 평가 방법, 평가 시기 이런 것들을 조정할 테니까 일단은 좀 열심히 따라와 주셨으면 합니다. 자, 8번째 시간이고요. 써놨던 것처럼 2차 곡선과 직선이라는 이제 두 번째 단원으로 들어가 볼 겁니다. 교과서는 34페이지부터 시작이 되고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포물선, 타원, 쌍곡선 이 세 가지의 2차 곡선들을 이용해서 이제 우리는 이 2차 곡선 그래프 안에서 직선과의 위치 관계를 한번 생각을 해볼 겁니다. 사실은 어떤 것과 비슷하냐면, 이미 우리는 하나 알고 있는 게 있어요. 중학교 때 우리는 이런 걸 배웠습니다. 2차 함수의 그래프가 하나 있고요. 그냥 예를 들어서 X축이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해보죠. 우리는 이미 2차 곡선과 X축 간의 위치 관계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요. 물론 이건 직선이 아니고 축이지만, 이 2차 곡선의 그래프는, 2차 함수의 그래프는 지금처럼 만나지 않을 수도 있고, 어떤 특별한 경우에는 이렇게 X축에서 한 점에서 만날 수도 있고, 이렇게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수도 있고요. 우리 이런 위치 관계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이런 상황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를 어떻게 판단을 해냈느냐? 2차 함수의 그 식으로부터 판별식이라는 걸 얻어냈죠.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허근을 갖는다, 실근을 갖지 않는다, 그래서 만나지 않는다. 판별식이 0과 같으면 중근 한 점에서 만난다. 판별식이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개의 점에서 만난다 라는 위치관계를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이번 시간에 해야 될 얘기가 얘랑 거의 일치해요. 그리고 우리는 판별식을 이번 시간에 쓸 거고, 다만 바뀐 것은 이제는 2차 함수가 아니라 2차 곡선, 그 포물선, 타원, 쌍곡선의 방정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푼다는 거죠. 네. 이름에서 알듯이 2차 곡선 그러면 2차식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2차 방정식이 나와요, 걔네도. 그렇기 때문에 2차 방정식에서 판별식을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의 아이디어는 어떤 한 포물선, 타원, 쌍곡선이 있을 때 걔가 한 직선과, 이제 축이 아니라 직선이 되는 거예요. 직선과 만나지 않나? 한 점에서만 만나나? 서로는 두 개의 점에서 만나나? 그것들을 확인하는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볼 겁니다. 그 과정에서 지금처럼 판별식이 활용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일단 첫 번째 시간에는 일단 포물선과 직선, 제목도 그렇거든요. 포물선과 직선의 위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가봅시다. 오늘 해야 될 이 얘기는요, 사실 기아 이 과목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수원, 수투, 미적분 이런 하는 다른 교과에서 문제를 해결할 때 굉장히 많이 접하게 될 그런 유형이 됩니다. 판별식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우리 이미 알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2차 곡선과 직선이라고 제목은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은 이 2차 곡선이랑 직선의 위치 관계를 따지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치 관계. 몇 개의 점에서 만나나? 만나지 않나? 그리고 한 점에서만 살짝 만나나? 그런 위치 관계를 살펴볼 겁니다. 자, 그러면 교과서를 보기 전에 포물선을 잠깐 떠올려 놓고 출발을 해볼까요? 자, 포물선 우리가 공부한 지 좀 지났어요. 보통 방정식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y제곱은
4px의 형태로 표현하고요. 그래프를 간단히 살펴보면 자, 원점을 중심으로 하되 여기 만약에 p가 양수라면 양수로 가정합시다. 여기 어딘가에 p, 0이라는 그런 점이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맞은편에 원점의 반대편에 마이너스 p가 되는 지점에 이렇게 가상의 직선을 하나 그리죠. 이것을 우리는 준선이라고 불렀습니다. 초점과 준선이 효려했죠. 그래서 이때 포물선은 뭐냐? 자, 초점으로부터의 거리와 준선으로부터의 거리가 서로 같은 점들을 모두 모아놓은 것으로 우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점을 재더라도 초점까지의 거리와 준선까지의 거리가 서로 같은 걸 의미하는 거죠. 자, 이게 포물선의 일단 정의였고 방정식을 표현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이 포물선의 그래프 위에다가 이 위에 직선을 하나 가지고 올 거예요. 어떤 직선이냐? 그냥 보통 평범하게 생긴 직선이요. 예를 들어서 기울기가 m인 직선이라고 한번 쳐봅시다. mx 플러스 n이라고 그냥 이름을 한번 붙여볼게요. 자, 기울기가 만약에 양수라면 걔는 직선의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을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생긴 직선을 이 위에다 같이 겹쳐서 그리는 거야.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떤 일을 판단할 수 있냐면요. 예를 들어 이렇게 직선이 그어졌다면 분명 얘는 위에 한 점, 밑에 한 점, 서로 다른 두 개의 점에서 만난다라는 걸 알아요. 자, 그럼 똑같이 자, 요 m은 기울기는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자, 이렇게 옮겨가서 만약에 이렇게 해서 더 칩시다. 절묘하게 딱 하나의 점에서만 살짝 만나고 간 거예요. 스치듯이 마치 스치듯이 그냥 한 점에서만 살짝 만나고 간 거예요. x축 위에 있었던 거죠. 이 아까 판별식 t가 0이었던 그런 두 번째 경우와 일치하는 거죠.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자, 그냥 붕 이렇게 떠 있는 거예요. 직선이 이렇게 생겼다면 그 어떤 포물선의 점과도 만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점에서 만난다, 딱 한 점에서만 만난다, 아예 만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런 간단한 위치 관계를 일단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총 세 가지의 위치 관계를 일단 떠올릴 수 있네요. 아무리 그래프가 직선이 이쪽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항상 어쨌든 두 개의 점에서는 만나겠죠, 위아래. 자, 이런 이 세 개의 위치 관계를 어떤 식을 통해서 판별식으로 판단하듯이 어떤 식을 통해서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를 우리가 이번 시간에 살펴보게 된 얘기입니다. 교과서에 이제 가보시면요. 34페이지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아래쪽에 똑같은 그래프가 정의가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이 경우를 서로 다른 두 개의 점에서 만난다. 그리고 얘는 만나지 않는다 표시를 하고요. 특별히 가운데 이 경우 있죠. 딱 한 점에서만 그냥 살짝 만나는 경우. 이 한 점에서만 살짝 만나고 지나가는 경우. 이 경우를 특별히 접한다라고 표현을 할 겁니다. 이제 이 용어는 고등학교 수학을 공부하면서 거의 모든 단원에서 다 보게 될 겁니다. 그래프가 접한다라고 표시를 할 겁니다. 판별식 t가 0일 때 2차 함수는 x축에 접한다 였어요. 한 점에서만 살짝 만나간다. 좀 더 정확한 정의는 이제 미분을 공부하면 얘기를 할 텐데 자, 이렇게 내용은 접한다라고 표현을 할 겁니다. 이제부터. 자, 교과서에도 정리가 되어 있죠. 그래서 35페이지의 오른쪽에 가보시면 이제 이걸 이용해서 문제를 하나 우리가 해결을 해보게 되는 건데요. 이 문제를 풀고 나서 한번 요 접한다라는 것의 의미를 더 상세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없이 일단 예제 1번 한번 가봅시다. 우리. 예제 1번을 옆에다 풀어드릴게요. 요거 잠깐 옆으로 밀었다가 다시 나옵니다. 예제 1번 여기로 올게요. 여기 조금 보이죠? 자, 35쪽에 예제 1번 가봅시다. 포물선과 직선 2분의 1x 플러스 k라는 직선의 위치관계를 조사를 하시랍니다. 그럼 그래프를 그냥 간단히만 잠깐만 보면 y제곱은 4px였거든요. 포물선의 방정식. 그럼 무슨 뜻이지? 4px니까 p가 4분의 1인 그런 포물선이에요. 그러니까 그래프를 대략적으로 그려보면 여기 4분의 1이라는 지점에 초점이 있고
마이너스 4분의 1인 곳에 준선이 있는 거죠. 그래서 포물선은 자, 오른쪽으로 이렇게 입을 벌리고 있는 형태가 되는 거고요. 자, 기울기가 2분의 1인 직선이에요. 기울기가 양수니까 이렇게 생겼을 겁니다. 이렇게 누워있는 자, 그런 직선이 이제 어딘가에 위치하고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가서 두 개의 점에서 만날 수도 있고 이렇게 지나면서 접할 수도 있고 위를 지나면서 하나도 안 만날 수도 있고 뭐 그런 거예요. K 값에 따라서 그게 달라진다는 거야. 자, 이거 먼저 설명하면 직선에서 K는요. 직선에서 K는 잘 생각해봐. 플러스 K잖아. 그럼 K가 커질수록 이 직선은 어떻게 움직이지? Y 절편이 커지면 위로 올라가야죠. 그러니까 K가 커지면 그래프는 위쪽으로 점점 붕 뜨게 되어 있어요. K가 만약에 작아지면 그래프는 아래쪽으로 내려가야죠. 자, 여기서 K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래프는 위로 이렇게 올라간다고요. K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그래프는 밑으로 내려오게 되죠. 직선은. 그러니까 K가 딱 어느 순간에 만약에 접했다면 이거보다 K가 만약에 더 크다. 위로 올라갈 거야. 안 만나겠죠. 자, 접한 순간보다 K가 작아진다. 밑으로 내려갔겠죠? 그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거예요. 그래서 결국 접하는 순간이 언제지? 요걸 판단하면 만나지 않는 경우와 서로 다른 두 개의 점에서 만나는 경우도 구분해낼 수 있을 거라는 거죠. 그 경계가 바로 접하는 순간이 되는 거네요. 조금 감이 오시나요? 이건 앞으로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해야 될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접하는 순간이 언제지? 그걸 찾으면 될 것 같아요. 자, 가봅시다. 판단을 어떻게 해내느냐? 두 개의 식을 연립하는 거예요. 아이디어는 그겁니다. 연립할 거예요. 이제 식으로 문제를 풀 거야. 연립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방정식이 생겨요. 해가 생길 텐데 그 해가 실근이 만약에 두 개다. 연립했는데 실근이 두 개다. 무슨 얘기죠? 서로 다른 두 개의 점에서 만났다는 거죠. 연립해서 나오는 그 근은 바로 교점이 되는 거니까. 이 연립했을 때 나오는 해가 이거 해가 곧 교점이 되는 거잖아. 교점의 X좌표거든요. 그러니까 실근이 두 개다?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났다. 실근이 하나다. 한 개의 점에서만 만났다? 접했다는 얘기죠. 실근이 안 생겼다? 만나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때문에 우리는 역시 판별식 D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가 되는 거죠. 설명이 되시나요? 자,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그러면 두 개를 연립할 겁니다. 그러면 자, 그대로 대입할게요. Y 대신 얘를 집어넣을 거예요. 자, 이런 연립된 2차 방정식이 생깁니다. 이거 정리해 보시면요. 그대로 읽는 대로 정리하죠. 4분의 1 x제곱 플러스 자, 이거 2배 하면 kx고 얘 넘어오니까 k-1x 플러스 k제곱 0. 이런 2차 방정식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자, 얘를 그대로 풀 겁니다. 해를 구하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실근이 있나 없나 보다 실근 해가 몇 개인지만 알면 되는 거죠. 교점의 개수를만 알면 되니까 판별식 D 구합시다. D는 바로 계산할게요.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남나요? 따라서 우리가 구한 판별식 간단해집니다. 마이너스 2K 플러스 1 이게 자, 판별식 D의 값이었어요. 자, 그럼 이제 판단해내자 우리. 이제 판단합시다. 이제 얘는 자, 세 가지가 되는 거죠. 만약에 판별식 D가 0보다 작았다면 그건 뭐지? 판별식 D가 0보다 작았다?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가 되는 거예요. 해가 안 생겨요. 두 번째, 만약에 판별식 D가 0이었다면 판별식 D가 0이라는 건 뭐죠? 하나의 점에서만 만났다는 얘기일 거예요. 이걸 우리 뭐라고 표현했죠? 접한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 다음 만약에 판별식 D가 0보다 컸다면 판별식 D가 0보다 크다는 건 서로 다른 실근 두 개가 존재한다는 거죠. 서로 다른 실근이 두 개가 위치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 밑에서 하나 이렇게 두 개. 그래서 서로 다른 실근이 두 개. 이렇게 구분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답이 나왔네요. 그래서 따라서 K가 2분의 1일 때 접하는 거고요. 이제 범위를 찾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K가
2분의 1보다 크면 아까 말했죠? K가 커지면 위로 올라간다고. 그래프가 위로 올라가잖아. K가 2분의 1보다 더 커지면 위로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만나지 않는 이 경우는 K가 2분의 1보다 큰 경우를 의미하는 거예요. 반대로 2분의 1보다 작아지면 그래프는 직선은 밑으로 이동하게 되죠. 그래서 파란색 경우는 K가 2분의 1보다 작은 경우를 의미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K의 범위에 따라서 직선의 위치 그리고 포물선과의 교점의 개수, 위치 관계를 판단해낼 수 있다는 거죠. 자, 설명이 복잡했지만 결국엔 2차 함수로 다 2차 방정식으로 바꾼 후에 판별식 이용하는 문제였던 거예요. 자, 좀 어려운 얘기가 이제 하나 시작이 됐습니다. 이것만 익숙해지면 이 단어는 끝나요. 하지만 잘했습니다. 자, 그러면 교과서를 이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걸 교과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어디로 다시 가볼 거냐면요. 이제 35페이지 아래쪽 나와 있는 그 제목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물선의 접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구할까? 이게 제목인데요. 자, 접선의 방정식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방금 위치 관계에서 살펴봤듯이 이 접선, 접하는 경우 요 연두색을 기준으로 해서 만나지 않나?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나? 그 위치 관계가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경계가 되는 게 바로 요 접선이거든요. 접하는 요 직선의 접선이라고 부를 겁니다. 여기를. 그래서 요 접하는 이 직선의 방정식을, 요 접선의 방정식을 알면 경계니까 위로 가면 안 만나겠네? 밑으로 가면 두 점에서 만나겠네? 구분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접하는 경우. 즉 우리가 아까 예로 들었던 때를 생각해보면 판별식 D가 0이었던 경우를 의미하죠. 이 경우를 계산을 해보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포물선에 딱 한 점에서 만나는 접하는 케이스인 이 직선의 방정식을 어떻게 구할까를 여기서 살펴보게 되는 겁니다. 자, 사실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책에 나와 있는 설명을 좀 간단하게 요약해서 일단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화면을 보고 같이 갑시다. 첫 번째. 자, 포물선. 이렇게 생긴 포물선에 접하면서 기울기가 m인 직선이 있대요. m인 접선을 계산, 방정식을 구하는 겁니다. 우리. 얘를. 자, 그럼 C가 이렇게 써두겠습니다. 기울기가 m인 직선에 있을 거 아니에요? 걔를 이렇게 만들게요. y는 기울기가 m이니까 mx 플러스 뒤에 y좌표는 모르니까 n이라고 그냥 이렇게 이름을 붙입시다. 그럼 이제 계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 경우에 접선을 구해야 되니까 판별식을 써야 되잖아요. 연립해야 돼요. 대입해 주는 거죠. 대입해서 정리했더니 뭐 이런 식이 나와요. 뭐 이런 식으로 복잡한 식이 나오고요. 자, 여기서 이제 생략을 합니다. 어쨌든 지금 얘는 2차 방정식이 됐잖아요. 그렇죠? 자, 2차 방정식이 됐을 때 우리가 원하는 건 판별식 D가 0인 경우를 원하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교과서에 이제 그 의미가 이렇게 쭉 나와 있거든요. 얘를 정리했더니 2차 방정식을 통해서 판별식 D를 구해봤더니 자, 결론을 가져오겠습니다. 그랬더니 n은 n분의 p라는 결론을 얻었어요. n이 뭐야? 여기 뒤에는 y좌편이거든요. n분의 p래요. 따라서 접선의 방정식은 이제 n이라고 안 써도 되는 거잖아요. 접선의 방정식은 n은 mx 더하기 m분의 p라는 식으로 바꿔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울기만 알면 접선의 방정식을 바로 계산해낼 수 있다는 거죠. 판별식을 굳이 매번 계산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공식을 하나 만든 겁니다. 판별식을 매번 이용하지 않아도 이 포물선에서 기울기가 m인 접선의 방정식을 구한다. 그러면 m과 p의 값만 알면 바로 접선의 방정식을 이렇게 계산해낼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것 마찬가지로 판별식을 이용해서 C가 계산해 봤던 겁니다. 교과서 한 장 넘겨보시면 36쪽에 이제 그 접선의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의 접선의 방정식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36페이지 위쪽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괜찮죠? 교과서의 식을 우리가 굳이 꼭 계산하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연습의 의미로 남겨두는 거 하나, 두 번째는 이걸 계산할 수 있는 기술보다는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자, 36페이지로 한번 가볼까요? 중간에 문제 2번이 있는데요. 하나 같이 연습을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칠판을 좀 지울게요. 자, 문제 2번의 첫 번째 거 같이 한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포물선 y제곱은 12x에 접하면서 기울기가 2인 직선을 구하랍니다. 그러니까 기울기가 2인 접선을 구하라.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자, 아는 거 분석해 놓자. 첫 번째 경우. y제곱은 12x래요. p가 얼마죠? 4px. p는 3이에요. 포물선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는지도 알 수 있죠? 자, 기울기가 2랍니다. 따라서 직선의 방정식을 가져와 보면 걔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울기는 2니까 2x. 그다음 뒤에 뭔가 y절편이 있어야 되는데 그 y절편이 n분의 p라는 걸 공식화하면 우리는 알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기를 n이라고 놓고 또 얘를 저기다 집어넣어서 2차 방정식으로 만드는 거야. 판별식 구해서 n이 얼마였지를 구하는 거예요. 나오겠지? 근데 자, 이제는 공식화 시켜서 우리는 안다는 거죠. 이게 바로 n분의 p더라. 그 n이 뭐였냐? 기울기 2라고요. p가 뭐였습니까? 앞에 3이었다고요. 따라서 첫 번째 문제의 이 접선의 방정식은 2x 플러스 2분의 3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계산할 수 있죠. 그래서 포물선은 분명 이렇게 생긴 포물선이고요. 이렇게 생긴 포물선이고 기울기가 2인 그런 직선은 자 이렇게 위치하고 있는 거다. 접선은 그게 바로 얘가 된 거다라고 바로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문제는 여러분들이 똑같이 계산해 보실 수 있겠죠? P가 음수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그려지겠지? 직선, 접선도 아마 이렇게 밑으로 생기겠네요. 밑으로 생긴 그런 직선이 만들어질 겁니다. 평행한 직선이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어떤 의미인지 알죠? 평행하다는 건 기울기가 똑같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직선과 기울기가 똑같은 기울기 2분의 1인가요? 그런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세요가 되는 겁니다. 자, 이번은 여러분들께 연습으로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 포물선과 직선의 위치관계예요. 그러니까 접선이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기울기를 알 때 첫 번째 경우에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본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한 가지만 더 나가볼까요? 자, 36페이지 아래쪽으로 내려갑니다. 두 번째 얘기가 나와요. 지금 방금은 포물선과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했어요. 이게 1번이야. 그럼 이번에는 어떤 경우냐? 포물선 위에 한 점에서 접선의 방정식을 그었을 때를 상상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긴 포물선에 한 점을 잡아요. 이 점을 잡아. x1, y1이라는 점을 잡아요. 이 점에서 접선을 긋는 거야. 이렇게 생길 거 아닙니까? 이렇게 딱 하나 생기겠죠? 이렇게 생긴 접선의 방정식이 뭐니? 이걸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울기를 모르고 대신 점의 좌표를 아는 거죠. 접하고 있는 점, 접점의 좌표를 알 때를 계산을 하는 겁니다. 자, 이건 같이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교과서에 있는 설명을 그대로 따라가면서 여러분들께 조금 안내를 해드릴게요. 한번 가봅시다. 그러니까요. 자, 가보자. 자, 직선의 방정식을 하나 만들 건데 지금은 기울기를 아는 그런 케이스가 아니라 한 점을 지나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x1, y1을 지나는 직선이야 어쨌든.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을 우리는 이렇게 만들 수 있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y-y1,
기울기는 그냥 m이라고 정합시다. 기울기가 m일 때 x-x1. 그러면 이거 어떤 의미인지 알죠? x1, y1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m인 그런 직선의 방정식을 의미하는 거예요. 얘가. 자, 그래서 자, 식을 y를 이렇게 정의해놨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방식으로 y제곱은 4px라는 포물선에다가 대입을 하려고요. 그냥 대입하는 겁니다. 밑에 나와 있는 이 두 번째 나와 있는 이 식을 대입하려고요. 왜? 접했으니까 어쨌든 마찬가지로 뭐야? 판별식 t는 0이에요.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식은. 자, 옆에다가 그냥 간단히만 써놓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길다란 식이 나온다는 거지. mx-mx1 플러스 y1의 제곱은 4px야 라는 좀 복잡하지만 일단은 2차 방정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생각하면 이거 전개해서 판별식 t가 0이다 그걸 계산하면 마찬가지로 어떤 식이 나온다는 거죠. m이 얼마인지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네. 이렇게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가보자. y를 정리했더니 뒤에 mx 그다음 뒷부분이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런데 이미 우리는 알다시피 기울기가 m인 접선은 이렇게 플러스 n분의 p라는 거 알죠? 그게 뭐야? 요 네모친 부분이 바로 이게 바로 n분의 p라는 걸 우리는 압니다. 그게 여기 나와 있어요. 요 식입니다. 그럼 어때요? 이제 얘를 정리해서 m이 얼마인지를 구해내면 되는 거죠? 자, 그렇게 쭉 계산을 해봤더니 요 과정은 지금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과정을 계산했더니 m이 y1분의 2p 꼴이 만들어지더라. 결론을 만들면 두 번째 경우에 접선의 방정식에서 이 뒷부분에 나와 있는 이 접선에서 기울기 m은 y1분의 2p라고 쓸 수 있는 거구나. 이제 이 m을 원래 나와 있는 이 방정식에 그대로 대입해 주자는 거죠. 자, 그러면 결과가 간단히 만들어지죠? 그랬더니 y1, y는 2p x 플러스 x1 이렇게 그냥 간단한 방정식이 하나 생기더라. 정리해보면 이런 모양이에요. 그래서 한 점 x1, y1을 지나는 그런 접선의 방정식은 이렇게 표현해낼 수 있다로 바로 정리해낼 수 있는 겁니다. 지금 계산을 생략을 하고 결과만 좀 축약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그 유도해내는 과정 자체는 판별식 t를 이용하는 거고요. 원래 알고 있는 기울기가 m인 접선의 방정식 얘를 그대로 이용해서 식을 계산을 해본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생긴 직선이나 이렇게 생긴 직선이나 지금 똑같은 거거든. 요 뒤에 나와 있는 n분의 p, 요거 n분의 p랑 요 뒷부분이랑 똑같지? 라고 놓고 계산을 해본 거예요. 자, 37페이지를 일단 와봅시다. 두 번째 케이스에 요 접선의 방정식을 우리는 하나 얻었어요. 자, 칠판에 정리를 해놓고 문제를 풀어볼까요? 하나는 아까는 기울기가 m인 접선이었죠? 자, 그럼 이번에 두 번째는 지금 두 번째 경우는 y제곱은 4px라는 포물선에다가 한 점을 지나는 직선 x1, y1 미의 접선입니다. 그러니까 한 점을 알 때의 접선의 방정식인 거죠. 그럼 이때 마찬가지로 계산을 해봤더니 직선을 이런 식으로 만들었던 거죠. 이렇게 생긴 접선을 이용해서 직선을 이용해서 접선을 계산을 해봤더니 그 결과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y1, y는 2p의 x 플러스 x1 이런 결과를 만들어지게 되더라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를 얘기한 거예요. 포물선에서 그은 접선의 방정식은 두 종류입니다. 기울기가 m일 때의 접선의 방정식 지금과 같이 이렇게. 그 다음 포물선 위에 한 점에서의 접선을 그었다. 지금과 같이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의 포물선의 접선의 방정식을 우리는 생각을 해본 거예요. 이렇게 두 가지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는 판별식이 쓰인 거지만 앞으로 이제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해내고 아이디어를 적용할 때는 공식화해서 이 두 가지의 접선을 공식처럼 활용을 할 겁니다. 지금부터는. 이건 좀 잘 기억을 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옵션으로 하나만 그냥 더 밑에다 붙이겠습니다. 똑같은 원리로요. 포물선이 왜 두 종류였잖아. 지금처럼 옆으로 이렇게 벌어지는 포물선도 있지만 X축, Y축이 이렇게 바뀌어서 X제곱은 4PY인 포물선도 있다 그랬었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다면 X제곱은 4PY라는 이런 포물선인 경우 그럼 이때는 접선의 방정식이 어떻게 바뀌느냐? 똑같아요. X랑 Y의 자리를 바꾼 겁니다. X1, Y1 자리를 바꾼 거예요. 그럼 이때는 뭐겠어요? 얘는 그대로. 예, 똑같이 쓰면 돼요. X1, X는 2P Y 플러스 Y1. 정리는 좀 해야 되겠지만 X랑 Y, X1이랑 Y1 자리를 바꾼 것으로 그대로 방정식이 만들어집니다. 첫 번째 경우 얘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얘는 좀 잘 생각해야지. X랑 Y랑 자리를 바꾸면 어때요? 좀 식이 모양이 달라지죠? X랑 Y랑 자리 바꾼 거야. 그때는 정리를 해보니까 Y는 mx 마이너스 m제곱 p라는 약간 좀 모양이 다른 이런 접선의 방식이 생기는데 요거는 교과서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생각은 이거야. 외우지 말고요. 뭐라 그랬습니까? 항상 y제곱은 4px라는 포물선이랑 x제곱은 4py라는 포물선의 차이 무슨 차이? x축과 y축이 바뀐 거라 그랬죠? x랑 y랑 바뀐 거예요. 그럼 얘도 x랑 y랑 자리를 바꾸면 되는 거죠. 바꾼 다음에 정리를 했더니 이런 포물선이 생긴 거예요. 그거는 선생님 말로 계속 설명을 드렸죠? 좀 알아주세요. 이거는 x제곱은 4py인 포물선일 때 접선의 방정식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잘하셨어요. 그럼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37쪽에 있는 문제를 하나 연습을 해보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옆에 나와 있는 요 칠판 이쪽을 좀 봐주십시오. 두 번째 예제를 하나 해보자. 자, 37쪽 위에 나와 있는 문제 3번을 하나 볼 겁니다. 문제 3번 중에 첫 번째 걸 같이 해볼게요. 포물선 y제곱은 4x 얘랑 그 다음 이 위에서 4, 마이너스 4라는 점 위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계산을 하랍니다. 공식처럼 그냥 바로 이용할 수 있다는 거죠. 바로 해도 될까요? 됐잖아요. 과정을 생각합시다. 뭐야 해보자. y1, 4. y는 2p예요. 지금 p가 얼마가 되어야 하는 거지? p 1이에요. 2고 x 플러스 x1, 4. 이게 바로 우리가 찾은 접선의 방정식이었던 겁니다. 따라서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인가요? 네,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옵니까? 그렇죠. 이게 우리가 찾은 접선의 방정식이 되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공식화한다면 훨씬 문제는 좀 비교적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되겠죠. 자, 37페이지 예제 2번입니다. 포물선과 직선의 마지막 예제인데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었던 기울기가 m일 때의 접선, 한 점의 좌표를 알 때의 접선 이 두 가지를 다 이용을 해서 하나의 문제를 좀 풀어볼 건데요. 그거보다 약간 조금 더 생각을 좀 잘 해야 되는 하지만 가장 일반적으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의 예제입니다. 하나 같이 한번 들여다볼까요? 문제를 먼저 보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에서 포물선에다 그은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래요.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잘 보세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라는 애를 y제곱은 4x라는 포물선에다 한번 대입을 해보잖아? 그럼 어때요? 여기가 y제곱 마이너스 2 대입하면 마이너스 8이고 마이너스 3 대입하면 9예요. 어떻습니까? 둘이 같지? 않죠? 무슨 얘기죠? 같지 않다는 건? 이 점은 포물선 위에 있는 점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는 포물선 바깥에 있는 점이에요. 지금처럼. 포물선 위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공식으로 만들었던 건 포물선 위에 있는 점에서 접선을 그었을 때
즉 접점의 방정식의 공식을 만드는 거거든요. 지금 얘는 바깥에 있어요. 그래서 위에다 선생님이 제목을 하나 써놨는데요. 포물선 밖에서 그은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겁니다. 얘는 접점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얘를 x1, x, y1, y로 놓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얘는 그냥 바깥에 있는 점입니다. 자, 그럼 이때 문제를 그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자, 한번 시작을 해봅시다. 그럼 일단 먼저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요. 이 바깥에 있는 점은 접점이 아니야. 가짜 점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 그럼 진짜 접점은 뭐니? 그걸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자, 순서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접점을 구해요. 근데 모르잖아? 모르면 만들어야죠. x1, y1이라고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해둘게요. 그러면 접선의 방정식은요. 접선을 어쨌든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y1, y는 2p니까 지금은 p가 1이죠. 2 x 플러스 x1 이렇게 일단 써둘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제 x1, y1이 그럼 도대체 뭐냐? 더 이상 이제 쓸 수 있는 게 없는데, 자, 그럼 이제 우리 생각은 두 가지로 만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얘를 가져와야 돼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는 그럼 뭐냐? 일단 저 점은요. 얘는 접선 위에 있는 점이 돼야 되죠, 일단. 왜냐하면 여기서 그었으니까. 일단 첫 번째 생각은 이거예요. 얘도 어쨌든 접선이에요. 이렇게 접선을 그을 거잖아. 여기가 x1, y1이 되는 거죠. 위에 접선을 그은 거니까 당연히 이 점도 접선 위의 점이 되겠죠. 여기서 출발했으니까. 그러면 자, 여기다가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1을 대입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해서 식을 먼저 정리해 봤더니 마이너스 2y1은 자, x 대신에 마이너스 3을 집어넣을 겁니다. 2배의 x1 마이너스 3. 자, 시간이 이렇게 일단 하나 만들어 놓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뭐 하나 정리를 그대로 더 볼까요? 자, 그다음 두 번째 하나만 더 식을 생각해 봅시다. 그럼 두 번째는 어떤 아이디어를 가질 수 있냐면요. 자, 아직 써먹지 않은 거. 접점은요. x1, y1은 이 직선 위에 있는 점이기도 하지만 또 어디에 있는 점이기도 하죠? 포물선 위에 있는 점이에요. 여러분들이 계산해야 되는 건 지금 1번, 2번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바깥에서 그었으니까 이 점은 접선 위에 있는 점. 그 다음 우리가 만든 접점은 접선 당연히 위에 있겠지만 포물선 위에도 있는 점. 그럼 포물선 위에 있는 점이니까 어떤 식이 성립을 하느냐? y1 제곱은 4p x1. 지금은 그냥 4x1이 되겠죠. 이렇게 식을 세울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뭔가 방법을 보이시나요? 우리는 x1, y1이 얼마인지를 알아내야 되거든요. 식 두 개가 나왔습니다. 자, 1번, 2번. 얘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주게 되는 겁니다. 대입해서 문제를 푸는 거죠. 자, 뭐 어떤 게 편할까요? 이거 끝까지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얘는? 자, 그냥 이렇게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택할래요. x1은 4분의 1, y1의 제곱. 이라고 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얘랑 얘를 두 개를 연립해 보려고요. 옆에다 살짝 써도 될까요? 여기다 쓰겠습니다. 얘는 마이너스 2y1은 자, 얘를 여기다 갖다 집어 넣을 거니까요. 2분의 1 y1 제곱 마이너스 6 뭐 이런 식인가요? 예.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한번 해봤더니요. 자, 양면에 2를 곱하면 y1 제곱 되고 얘 넘어와서 4y1 마이너스 12가 됩니다. 따라서 y1은 얼마가 나오게 되냐면요. 되시죠? 플러스 6과 마이너스인가요? 뭐야 그럼? y1은 마이너스 6이거나 y1은 2이거나 이래요. 두 가지가 나왔네요. 일단 뭔지 모르겠으니까 일단 한번 다 가봅시다. 만약 y1이 6이었다면 그럼 x1은 둘 중에 아무 식이나 들어가 보면 되겠죠? y1이 6이 마이너스 6이었어요. 그럼 제곱하면 36. x1은 9가 돼야 되네요. 또는 y1이 2였다면 이때 x의 1은 y1이 2니까 제곱하면 4. x1은 1 돼야 돼요. 두 가지 결과가 나왔습니다.
뭔가 일단 그래프에서 한번 생성을 해볼까? 자, 봐보세요. 한 점에서 포물선에다가 접선을 이렇게 그었잖아요. 근데 어떠니? 접선을 그을 때 얘만 있나요? 잘못 그었네요. 접선을 이렇게도 그을 수 있지 않나요? 네, 애초에 포물선에다가 접선 2개 그을 수 있어요. 이쪽 있잖아요. 2개 그을 수 있잖아요.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접점도 2개가 생겼겠죠. 위에 하나, 아래 하나 2개. 그래서 여기 하나, 여기 하나. 2개의 접전의 좌표를 아예 만들 수 있었던 겁니다. 되시나요? 그러면 이 점의 좌표에 의해서 들어가면 방정식을 둘 다 얻어낼 수 있는 거겠죠. 자, 위에다 답을 하나 써둘까요? 네. 뭐 이제는 자, 편한 대로 넣어도 될 것 같습니다. 원래 접선의 방정식이 이거였으니까 여기에 x1, y1 2개가 들어가면 둘 다 답을 얻어낼 수 있겠죠.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리할까요? 따라서 첫 번째 경우는 y는 x 플러스 1 하나. 그럼 또 다른 경우는 y는 마이너스 3분의 1x 더하기 3. 마이너스 3이네요. 당연히 이렇게 2개의 접선의 방정식을 얻을 수 있다가 되는 겁니다. 자, 풀이는 좀 길죠. 이 왼편에 나왔던 선생님 이 2가지 아이디어, 이게 해설에도 지금 똑같은 방식으로 해결하고 있는 겁니다. 이 2개 아이디어를 잘 기억을 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문제 중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일 것 같아요. 중요하다는 건 흔하게 볼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아래 문제 4번 똑같은 방식이거든요. 여러분들이 풀어보시는 걸로 과제로 남겨두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포물선과 직선에 대한 얘기를 강의를 해드렸습니다. 일단 8차시는 여기까지 수업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